네, 나만 모르는 비트코인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지적 코인 시점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방송 1시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저희 전지적 코인 시점 매주 월화목금 오전 11시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볼 수 있는 관심 코인부터 앞으로 내가 어떤 코인을 봐야 되는지 혹은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코인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걱정과 고민도 함께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과연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한 상담까지도 한꺼번에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는요, 생방송 중에 문이 열려 있고요. 또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내내 좀 거래가 되기 때문에 나는 방송 시간 외에도 도움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오늘 시장 상황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들어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또 투자자분들 조금은 걱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살짝 조정 국면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알트코인들을 조금 위주로 좀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국내에 좀 새로운 코인이 상장된다. 특히나 거래소에 동시에 상장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과연 지금 살짝 조정과 함께 새로운 투자 기회를 그런 넘보는 기회인지 혹은 이게 또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상황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전 바이낸스 CEO죠. 창펑 자오가 중국도 이제는 비트코인을 점진적으로 비축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비트코인을 비축한다라는 발언 또 공약과 함께 조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중국마저도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 있을지 특히나 2021년도에 내놨던 비트코인을 아예 채굴하는 것도 거래하는 것도 금지한다라는 법안과는 좀 반대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이슈죠. 마이클 세일러가 정말 금 대신에 이제는 비트코인을 비축해야 된다, 거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금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좀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일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축 자산 중에 가장 큰 거래량 또 비축이 많이 되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제 디지털화가 되는 것인지 귀추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슈들 저희와 함께 팔로우 하시면서 알맞은 코인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일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저희 방송이 월화목금 함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쩌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내일 굉장히 큰 일정이 하나가 예정되어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내일 발표 예정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CPI 발표를 앞두고 조금은 위험 선호 심리가 계속 줄어들면서 어제 미국 시장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으로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국제 유가는 급등하고 있고요. 환율이야 변동성이 계속해서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에는 큰 상황이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12월 달에 우리가 FOMC 회의까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 내일부터 계속해서 이런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님과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희 전지적 코인 시점 전문가님과 본격적으로 함께하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가장 좀 핵심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함께 하셔야 되는 코너죠. 상담이 남아 있습니다. 종목 상담 아니고요. 코인 상담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오늘 조금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음 졸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로 저희 상담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로는 02-2638-3945번, 또 문자 메시지는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입력하신 후에 코인 명과 매수가 또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서 최대한 빠르게 접수하신 분부터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저희 전지적 코인 시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코인 상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걱정과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히든 코인까지도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지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 함께 하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리트킴 전문가님 모시고 왔고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트킴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사실 시장이 조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문가님은 표정이 좋으시네요. 하락이 나와주더라도 이제 네. 여러분들이 염려하실 만한 이제 뭐 불장이 끝났다, 아니면은 뭐 하락 조정이 끝났다라고 설명을 드리기에는 네. 아직까지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조금 이따가 이제 뭐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기도 한데 조금 예정된 수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 보이시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걱정은 조금 덜어두시고 빠르게 우리 시장 상황부터 그렇다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문가님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조금은 조정 혹은 휴식기에 들어온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알트코인들의 하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지금 이 상황이 단기 조정일지 아니면 정말 휴식기일지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휴식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가면 다시 설명을 드릴 네. 내용이긴 한데, 일단 비트코인이 최고점 구간을 갱신을 하고 단기 조정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단기 조정 이후에 응축 구간으로서 가격이 조금 이제 휴식 기간 시기가 들어갔었어요. 그 휴식 기간을 이제 하방으로 이탈을 하였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진행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주요 관심사인 이 알트코인, 이 불장 시기에 알트코인이 이제 불장이 끝난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것도 이제 방송 이후에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제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방송 끝까지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고 혹시나 나는 뭐 더 함께 하고 싶다,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QR코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오늘의 이슈도 다뤄보도록 할 텐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중국에서도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 정부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책을 예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미국처럼 중국도 이제 국가적으로서 이제 자산을 비축해야 된다라고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뭐 홍콩 ETF 때도 그렇고 아니 뭐 중국
이제 자본이 이제 아시아의 자본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약간 다른 그렇죠. 개념이긴 하지만 네.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중국 자금이 이제 국가에서 규제를 하지 않고 풀어지게 된다면은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자금의 유동성이 굉장히 조금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게 나중에 뭐 중국이 뭐 국가적으로서 나는 이 국가의 자산을 비축하겠다라는 호재가 또 터져주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중국계 알트코인들이 또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아, 당연히 그럼 저희 전문가님 호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특히나 중국계 알트코인들 뭐 지금 자체는 거래와 채굴 아예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이 유입된다면 당연히 조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는 이 호재만 조금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슈로 또 넘어가도록 할 텐데 금이 비트코인을 대신할 수 있을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제는 정말 옛날에는 완전 부정이었다면 점점 가능성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것도 역시나 가능하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파월 의장이 저번 연설에서 인정하는 멘트를 많이 쳐주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상승이 나와주었었고요. 그럼 이 디지털 금이라는 걸 이제 저희들이 이런 일반 사람들이 계속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큰 의미는 없는데 이제 정치적으로나 아니면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 아니면은 뭐 개인 기업들 이제 빅 기업들이 네.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의미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 이제 미국 현지 시간 10일 기준으로 이제 주총이 열립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회사 단위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결의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이 지금은 사실 승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확률이 10%대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이슈가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가능성은 낮겠지만 승인이 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더 많은 이제 기관들에서도 투자를 할 수가 있겠고 이 말은 즉슨 유동성과 변동성이 살아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쪽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다. 그다음에 아마존에서도 네. 이런 투자 관련 이슈가 또 이렇게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암호화폐의 시장 쪽은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전문가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겠지만 뭐 러시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오기만 했을 때에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더 한참 좀 더 지나고 나면은 정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비축 자산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님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10만 달러를 더욱더 넘어서서 네. 뭐 15만 달러, 20만 달러, 25만 달러까지도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지금 불장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옆 사람들, 이제 주변 사람들, 지인 네. 사람들 이런 뭐 옆집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막 불안해하고 나도 돈 벌어야 되는데 왜 나는 돈을 벌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포면성만 주의를 하시고 네. 그럼 언제 매수를 하셔야 되느냐? 이제 좋은 매수 시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장 속에서도 굉장히 좋은 타점들이 존재를 해요. 그 굉장히 좋은 타점들을 저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 방송을 열심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방송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시청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제 저의 다년간의 노하우 이런 팁들을 다 저에게서 끄집어 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의 노하우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저희 생방송 함께 해주셔도 되고요.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지금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전문가님이 정말 기술적 분석 전문가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저희 전문가님이 보여주신 그런 코인 리뷰 해보도록 할 거고 관심 코인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님, 전문가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던 코인들 또 수익들 굉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전문가님이 좀 자랑하실 만한 좀 되새길 만한 그런
종목 코인들 리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던 코인들 중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코인들을 어떻게 조금 한번 리뷰를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네. 이제 요새 핫한 코인이 있잖아요. 이제 한국의 애증의 코인, 이제 리플 코인. 리플, 리또속. 네. 네. 리또속이었지만 이제 리또속이 결국에는 보답을 해준 맞아요. 이걸 한번 또 속나 했는데 이거를 이번에는 또 속이진 않고 이제 맞아요.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네, 그래가지고 네, 이 리플 코인을 제가 준비해온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1월 14일자에 분석을 해드렸었어요. 이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뭐 리플 코인 올라갈까요? 하면서 질문을 많이 주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드렸었고요. 이 11월 14일 구간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일단 제가 어제자 방송에서 리플은 이제 3, 4년의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고 1000원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제가 분석을 했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리플 일봉, 현재 상승 후 횡보를 해주는 모습이다. 강한 매물대 저항, 1025원에서 1135원을 돌파해주지는 못한 모습이지만 저 구간을 돌파 시 나오는 지지 구간, 돌파 이후 리테스트 구간에서 강력한 매수 가능하다. 이 강력한 매수라는 거는 상당히 강한 상승률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이 글에서 시사를 했었고요. 하락을 하더라도 이 917원 수렴 상단부 리테스트 구간 혹은 이 2차 구간 매물대 구간에서도 추가적인 매집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실제로 이 저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저점 같아 보이죠? 이쪽 구간이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타점 구간이었었고요. 이쪽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더라면은 상승, 응축, 상승, 응축, 그 다음에 상승 폭발 다시 한번 나와주고 지금 다시 응축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최고점 대비 이제 262.32%의 수익률을 보셨을 거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플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일 텐데 저희 전문가님과 먼저부터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요. 리플의 이 응축과 상승을 계속 반복하는 구간을 한 3-4번 정도는 함께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거 저희가 계속 함께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QR코드 통해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비슷한 시기에 크레딧 코인도 함께 공략을 좀 해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크레딧 코인도 이제 네.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 나와주었어요. 오히려 이제 리플보다도 더 큰 상승률이 나와주었었기 때문에 자, 이것도 한번 제가 어떻게 분석을 했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11월 13일자에 이제 뭐 분석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이 크레딧 코인 일봉 이제 490원에서 660원 정도 사이에서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 응축 구간이기 때문에 이 응축 상단부를 돌파를 하면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이렇게 추세 전환 시점이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이 커뮤니티에서 분석을 드렸었고요. 돌파 이후 740에서 수평 저항 받아주면서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고 있다. 근데 다만 하위 시간봉인 1시간봉, 4시간봉에서 660원 수평 지지 돌파하고 리테스트 진입 타점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실제로 이쪽 구간에서 진입을 한 이후에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단식 상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상승, 응축, 상승, 응축 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 같죠. 그래서 계단식 상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크레딧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하게 그냥 쭉 올라가주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쭉 올라가주는 이제 등산 코스로 예를 설명을 들어보게 된다면 약간 초급 코스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이제 매수를 하셨더라면은 편한 마음으로 가격 상승이 나와준 모습이었다. 그리고 크레딧 코인이 중간중간에 이제 호재들이 조금 있었어요. 뭐 스페이스 아이디 관련된 호재 혹은 이슈들도 많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강한 펌핑이 나와주었었다. 그래서 총 수익률은 저점 대비 최고점 구간으로 플러스 500.17% 정도의 상승률이 나와주었었고요. 물론 모든 코인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모든 코인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지만 이런 좋은 매수 타점 구간들을 계속해서 파밍을 하다 보면은 찾아보다 보면은 근데 이걸 또 여러분들이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니까 이제 저희 커뮤니티 많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플에 우리가 휘둘릴 때 아니었습니다. 더 큰 상승이 나왔던 크레딧 코인까지 저희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께 짚어드렸으니까요. 이 코인들 나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거는 놓치지 마시고요. QR코드 통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오늘 함께 볼 수 있는 관심 코인 전문가님 공개해 주실까요, 이제? 네, 오늘의 관심 코인 오늘은 네. 바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코인은 이제 바로 스트라이크이고요. 네. 이 스트라이크를 왜 관심 코인으로서 가져오게 되었는지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차트상으로 함께 봐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 코인 저도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좀 매력적인 코인이더라고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그런 코인인데 단기적인 금융시장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뭐 최근에 돈 빌리고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차트상으로 보면서 현재 자리는 어떤지도 전문가님 빠르게 함께 확인해 주실까요? 네, 스트라이크 코인은 바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차트는 이제 스트라이크 일봉 원화 차트이고요.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봉상으로 보았을 때 하락 추세선, 즉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하락 추세선과 저점을 이은 추세선을 보게 된다면은 하락 쐐기형, 즉 상승 반전 패턴이 나와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락 상승 반전 패턴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추세는 하락이에요. 그 말은 즉슨 이 추세에 반전되는 시점을 노려서 진입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하락 추세선 상단부에서 돌파를 실패를 하고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 나와줌과 동시에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지금 이전 뭐 박스권의 형태라고 볼 수 있었던 이 응축 구간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려고 리테스트가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 구간의 가격대가 1,800원에서 12,300원 정도 구간인데요. 이쪽 구간을 리테스트가 나와 주었을 때 터치하고 반등이 나와줬을 때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쌍바닥의 패턴을 그려주거나 아니면은 뭐 역헤드앤 숄더 패턴을 그려주거나 아니면은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종가 기준으로 마감이 되었을 때 1번 시나리오는 이쪽 구간에서 매수 이후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나가는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번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하락 추세 안에 있으니까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즉슨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해주는 시점에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 추세선을 기준으로 돌파를 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 주었을 때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어디에다 두느냐? 이 가로줄 수평 저항 매물대 구간들. 첫 번째는 2만 원 정도 선의 수평 저항선, 두 번째로는 24,400원 선을 2차 목표가로 선정을 하고 진입을 하면 괜찮은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관심 코인으로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관심 코인 스트라이크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락 추세 후 반전 타이밍을 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중요한 건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냐, 전략을 짜느냐겠죠. 우리 시청자분들 이 스트라이크 코인 저희와 엄청난 상승 함께 하실 분들 QR코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대로만 좀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QR코드 제가 언급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스트라이크 코인 어제 QR코드 저녁쯤에 이미 한번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한 발 빠르게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역시나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부터는요. 관심 코인까지 알아봤으니까 실시간으로 우리 비트코인 대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비트코인 아까 봐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기대가 크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비트코인 차트 바로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봉 관점에서 굉장히 큰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기울기가 강화됐다라는 것은 상승 추세가 더욱더 세진 구간들에 이 추세선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예요. 주봉 말고 이제 하위 시간봉인 일봉으로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은 현재 고점 구간을 뚫어졌던 구간이 85,000불에서 90,000불대 선인데 85,000불 를 뚫고 다시 한번 시작된 이 상승 파동을 상승 채널로서 작동을 해보게 된다면은 현재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 복구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자 일봉 캔들
패턴이 이 상승 채널의 하단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마감이 되어 준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 즉 매수세가 지속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제가 왜 오늘 이제 이 하락은 예정된 수순이었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은 한 시간봉으로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은 어제자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어제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었냐?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었었고 이 삼각수렴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까지 조정이 나와줄 수 있겠고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상단 매물대 구간, 이 전고 기준 매물대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전고 구간을 트라이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어제 오후 구간에 삼각수렴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하고 리테스트 저항이 나와준, 즉 이 부분은 트랩이 아니었던, 함정이 아니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나와준 모습이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하단부 구간을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즉 지지 구간을 이탈해준 모습이지만 상승 반전형 핸드 패턴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는 V자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V자 패턴이 가격이 하락이 나와주었을 때 시나리오가 또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쌍바닥 패턴을 그려주는지 아니면은 재차 빠져주면서 이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재차 이탈을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렴의 하단부 구간을 재차 돌파를 해준다라는 말은 즉슨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이니까 가격대로 따져보면은 10만 불 선으로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하단부를 돌파하고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매수세가 나와줄 수 있겠구나, 기대를 해봐도 좋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정된 수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우리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 전문가님, 사실 국내 거래소에 무브먼트가 상장을 하면서 뭐 무브먼트 코인을 준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도미넌스도 함께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도미넌스 또 이제 제가 준비해온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도미넌스란 무엇인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자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이제 알트코인 시장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검정선은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선으로 표시한 거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차트 캔들은 도미넌스의 가격 움직임, 즉 도미넌스의 가격을 표시한 겁니다. 근데 이게 6시간봉 차트인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방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미넌스의 가격은 상승 추세, 즉 상승 추세를 의미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이 되고 도미넌스의 가격은 상승이 되었을 때 알트코인 시장은 이제 대폭락이다, 이제 하락장이다 라고 나와주는데 이게 6시간 봉이기 때문에 뭐 일봉이나 주봉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알트코인의 불장은 끝났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근데 다만 2일에서 3일 정도는 이 추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설명이 들어볼 수가 있겠고, 지금 알트코인이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강한 펌핑이 나와 주었어요. 강한 가격이 계속해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오르진 않습니다. 이 파동이란 거는 절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상승이 나와주면은 이제 응축, 즉 조정이 진행이 되고요. 조정 이후에 이제 하락 추세의 전환 아니면 재차 상승, 이런 식의 형태로 파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 강한 상승에 의한 일시적 조정이구나 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재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 오늘 저희 방송하면서 마지막에 상담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 상담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화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02-1638-3945번으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혹은 문자 메시지 샵 3989번으로 지금 내가 고민이 있는 상담 하고 싶은 코인 명과 매수가도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담은요, 여러분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보내주셔야지만 오늘 방송에서 다룰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비트코인 점유율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알트코인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특히나 오늘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그런 알트코인들 처음으로 페페를 짚어주셨는데 네. 사실 이 페페가 최근에 고래들이 대규모로 매집한다라고 하면서 좀 기대감을 가졌었던 코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사실 빠지고 있는데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은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게 페페 코인도 이게 페페도 그렇지만 뭐 도지도 그렇고요. 시바이누도 밈코인, 그렇고 네. 최근에 이런 밈 코인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진행이 되면서 네. 많은 상승들이 동반이 되었었어요. 그렇죠. 이 페페 코인도 이게 약간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 페페 코인도 이전에서 커뮤니티에서 이제 제가 관심 코인으로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페페 코인은 이제 이 업비트 거래소에서 상장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달러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페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일본 기준으로서 이 삼각수렴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높여주는 삼각수렴 패턴으로서 응축이 진행이 된 모습이었어요. 이 삼각수렴 패턴은 지속형 패턴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지속형 패턴은 상승 추세에서 등장 시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상승으로 가고 하락 추세에서 등장 시 하락 추세로 하방 쪽으로 이탈을 한다라고 설명이 가능한데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한 시점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가능이 하지만 이 돌파 시점과 이 전고 매물대 구간이 이격도가 크지가 않으면은 이 전고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삼각수렴에서 박스권의 형태로 전환이 되는 패턴이 등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이격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은 이 전고 기준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고 그 이후에 돌파하고 리테스트 나오는 이런 캔들이 등장을 해줬을 때 진입을 하셔라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페페 같은 경우에도 이제 0.0 소수점이 굉장히 많은데 0.000001312원 구간을 돌파를 하고 성공적인 이제 상승 반전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 구간에서 진입을 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실제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 모습이었고요. 네. 이 최고점 구간을 갱신을 하였기 때문에 이 페페코인 나도 매수를 하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못 사겠다. 막 플러스 30%, 40% 이렇게 찍혀 있으면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 진입을 사요. 못 해요. 네. 왜냐하면 여기가 최고점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술적 분석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이 신고점 구간을 갱신을 해준 구간에다가 딱 가로줄을 그어 놓으셨을 거고요. 이 가로줄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온 이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었을 거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점 구간을 갱신을 하고 도지형 캔들 패턴, 즉 이 십자가의 캔들 패턴의 뜻은 뭐냐? 상방으로 갈 수도 있고 하방으로 갈 수도 있다예요. 따라서 이 다음에 나와주는 캔들 패턴이 중요한데 지금은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지금 관점에서 매수 구간으로 진입을 하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쪽 구간에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하락 반전 패턴인 쌍봉 패턴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쌍봉 패턴이 등장을 한다고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쌍봉 패턴이 등장을 하고 넥라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최고점 구간인 0.0000 173원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이 이전 매물대 구간이었던 0.000131원 정도 구간까지는 이런 식의 형태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 말은 즉슨 떨어졌을 때 이 넥라인 구간인 0.000173원 구간에서 단기적인 매수 관점, 손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손익비상으로는 뭐 1대4에서 1대5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 고점 구간 매물대까지를 목표가로 잡아보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상승 반전 형태될 패턴이 마감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단기 관점으로서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페페코인 굉장히 최근 들어서 인기가 많은 밈코인 중에 하나죠. 우리 페페코인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빠르게 다음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더리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더리움도 그렇고 오늘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 이더리움은 사실 그래도 비트코인 다음으로 우리가 좀 믿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흘러갈까요, 앞으로는? 일단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형님이라고 한다면은 이더리움은 이제 동생 같은 그쵸. 느낌이죠.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이랑 같이 한번 달러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달러 차트이고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랑은 조금 그림이 많이 달랐어요. 비트코인은 이제 이렇게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나와 주었었는데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박스권 혹은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최고점 구간을 갱신을 하고 신고점도 갱신을 해준 모습인데 비트코인은 아직 24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와줄 때 이더리움이 같이 조정이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빠져줄 때 이더리움이 조금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다만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해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주봉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하였으나 재차 말아내리는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와 주었을 때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에서 돌파하고 리테스트가 나와준 시점이 존재했었어요. 그 말은 즉슨 이 추세선을 연장시켜 보았을 때 가격 추가 조정이 들어와 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 상승 상단부 구간 3,300불에서 3,350불 정도 구간을 터치를 해주게 되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마찬가지로 이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혹은 이 하락 추세선을 다시 한번 돌파 마감을 해주고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준과 더불어 이제 24년 최고점 구간 가격대가 4,100달러 정도 구간인데 4,100달러 구간을까지도 성공적으로 돌파 마감 혹은 이제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4,100불 이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역시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뭐 알트코인들 중에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회복세가 또 하락폭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의 시나리오 함께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시바이누 가지고 왔습니다. 전문가님, 이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뭐 페페에 따라잡힐 가능성도 막 제기가 되고 있고 전문가님도 어제 살짝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갈까요? 네, 시바이누 코인도 네. 이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난 건데 이 시바이누 코인도 제가 커뮤니티에서 소개를 드렸었어요. 그럼 시바이누 코인은 왜 소개를 드렸었느냐? 일단 하락 추세로서 조정이 진행되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이 하락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요. 돌파 이후에 삼각 수렴의 패턴으로서 응축이 진행된 모습입니다. 따라서 수렴 상단부 구간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는 이런 시점 혹은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는 이런 시점에서 강한 거래량 혹은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돌파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조정, 응축 구간, 그 다음에 응축 구간 상단부를 돌파를 해준과 더불어 가격 상승이 나와준 모습인데 지금은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매수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지만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이제 이더리움과 같이 연장을 시켜주게 된다면은 리테스트 지지 구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었었던 지지권들이 있는데 이 상승 상단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 상단부 구간을 이탈을 하고 가격이 이런 식의 형태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쌍봉의 형태를 그려주고 넥라인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넥라인 구간 가격대가 가로줄을 그어보게 된다면은 보수적으로 작도를 해보았을 때 0.032원 정도 구간이에요. 이쪽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다음 매물대 구간인 0.0285원 정도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각
수평 지지선에서의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하시되 쌍봉 구간을 이탈을 하면은 아마도 이 0.0285원 구간을 같이 이탈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넥라인 구간에서만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한번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바이누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페페와 이더리움 또 시바이누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좀 더 자세한 건 QR코드 통해서 함께 보시고요. 또 상담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저희 전문가님의 실시간 상담 잠시 후에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실시간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늦지 않았으니까요. 내 코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문자 메시지와 전화 두 가지 방법으로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는요. 02-2638-3945번 또 문자 메시지는 샵 3989번으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명 그리고 지금 현재 평균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빠르게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온 사연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9618번님께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코인명은요.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신청을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969.2원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정리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린다라고 얘기를 남겨주셨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코인 스타게이트 파이낸스를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일단 이 상담 코인을 신청을 해주실 때 비중 같은 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중이 뭐 과반수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물타라고 조언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없죠. 네. 따라서 이제 비중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지 제가 뭐 손익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물타에서 설정이 될 만한 비중, 평단가 등등을 제가 계산을 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게 유리하시다라는 점을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일봉 차트인데 바로 차트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하방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었던 모습이었다가 이 쐐기 패턴을 옆쪽으로 돌파를 해줬어요. 상방적으로 돌파를 한 게 아닌 옆쪽으로 돌파를 한 이후에 이제 335원에서 490원 정도 구간으로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이 진행이 되었었던 모습이고요. 박스권 3번부를 돌파를 하고 이전 전고 매물대 구간이었던 596.5원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었고 리테스트까지도 나와주었지만 지금은 강한 매도세가 등장을 해주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 추세선 구간인 이쪽 부분을 지금은 현재 이탈을 하고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자 캔들이 이 490원 원래 기존에 존재했었던 매물대 구간을 살짝 이탈을 하였다가 복구를 쳐준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 490원에서 뭐 추가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가격대로 보게 된다면은 요런 정도 구간인데 이 구간 가격대가 490원에서 465원 정도 구간이에요. 이렇게 꼬리와 종가 기준 매물대. 그럼 이 꼬리 기준으로
가격대인 465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빠른 손절로서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유지가 되면서 이 상승 추세선 내부로 재차 진입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마감이 돼주게 된다면은 일단 최선은 평단이 960원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600원 수평 저항선 혹은 600원에서 이 고점 기준으로 650원 이 매물대 저항 매물대 구간보다 평단가를 낮추셔가지고 이런 식의 형태로 파동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비중을 정리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465원 구간을 이탈하면은 조금 상황이 나빠집니다. 465원 구간을 이탈하면은 다음 구간 가로줄 이 수평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뭐 420원에서 410원대 이쪽 구간 아니면은 335원에서 이 종가 기준으로 335원에서 357원 정도 구간이 또 수평 지지 매물대가 존재를 해요. 그럼 이쪽 구간까지 떨어졌다가 이쪽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335원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신저점 갱신이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구간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최대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탈출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버티시다가 335원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한 335원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대인 한 320원 정도 구간에는 이제 과감하게 손절을 나가시는 것도 방법이실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봐주셨습니다.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를 여러 개 세워주셨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전문가님의 시나리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QR코드 지금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코인 상담 진행하도록 할 텐데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빠르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상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7874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더리움 코인명 남겨주셨고요. 매수가와 비중은 매수가 비밀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자세히 남겨주셔야지만 훨씬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남겨달라고 하는 거니까 꼭 한번 같이 남겨주시면 훨씬 더 좋은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님, 이더리움 매수가가 비밀인 거 보니까 어쩌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전문가님 이더리움 언제쯤 오를까요? 이게 좀 메인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매수가가 비밀이라고 하셨으면은 일단 네. 상당히 높으신 평단가시거나 아니면 상당히 좋으신 평단가 둘 중 맞아요. 하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상당히 좋으신 평단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차트 넘어가서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의 거래량보다 조금 더 글로벌한 코인이잖아요. 물론 모든 암호화폐들이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은 코인이기 때문에 원화 차트보다는 달러 차트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 왜 그래도 이제 한국가로 매수를 했을 텐데 왜 달러 차트로 설명을 해주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달러 차트랑 원화 차트랑 차트가 조금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 애들도 있고 조금 다른 애들도 있긴 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달러 차트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달러 차트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아까 이더리움 차트를 보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정 보완하는 식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단기적인 상승 세기형 패턴 이 송곳 모양 패턴, 하락 반전형 패턴인데 이 세게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고 지금 현재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일봉 차트이기 때문에 이 캔들 패턴의 마감까지 봐야 조금 더 정확하긴 하겠지만 오늘자 캔들 패턴 마감이 이 세게 하단부 구간을 다시 재차 돌파를 실패하고 마감이 되준다면은 이전 매물대 구간인 3,350불 구간까지도 가격이 조정이 나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재차 세게 하단부 이내를 다시 돌파 마감을 해주게 된다면은 4,100불 구간을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시기가 나아질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빠르게 이제 이동평균선적 관점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은 먼저 색깔부터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지금은 역배열 추세, 즉 역배열 추세에서 정배열의 추세,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 일봉에서의 20일 이동평균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위에서 추세가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20일 이동평균선은 즉 단기 추세이고요. 단기 추세가 지금 상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도를 고려하실 시기는 아니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더리움까지 오늘의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난 아직도 궁금하다, 나는 내 거는 못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관심 코인 역시나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스트라이크 저희 앞으로 함께 볼 코인 놓치지 마시고 지금 빠르게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해당 가상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